하원이 오늘 1조 1,400억 달러 규모의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대테러 강화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이 오늘부터 1월 1일까지 주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탄 지법이 뉴욕시의 미취학 아동 접종 의무화 규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하원이 오늘 1조 1,400억 달러 규모의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다행히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험은 넘겼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은 오늘 실시된 예산안을 찬성 316표, 반대 113표로 승인하고 상원에 넘겼습니다.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약 40년간 유지됐던 석유 수출 규제에 철폐를 얻어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을 포함시켰습니다. 공화당이 최근 주장해온 임신 중절 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이나 시리아 난민 수용 규모의 축소 등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 2010년 합의됐지만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국제통화기금 구조개혁 관련 내용은 포함됐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지난 10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새로 취임한 뒤 예산안이 순조롭게 하원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 예산안에 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유엔 총회가 어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7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져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가결됐습니다. 일본과 유럽 국가의 주도로 작성된 결의안은 유엔 총회의 권고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올해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 논의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데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과 북한이 국제사회의 노동 관련 협약에 비준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편 중국은 당초 전망대로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데이빗 호크 북한인권위원회 선임 고문은 중국이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를 활용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 포기 등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유엔 총회가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이 다각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대테러 강화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에 나섰습니다. 특수훈련을 거친 전략 대응팀 1,700명이 내년부터 추가로 배치됩니다. 16일 빌 브랜튼 뉴욕시경 국장은 수천 번의 사격과 긴급 상황 대비 훈련 등 특수훈련을 받은 전략 대응팀 1,700명을 내년 초부터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랜튼 국장은 사건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사건 발생 즉시 투입 가능한 3에서 500명의 기동력을 보유하게 된다며 이들이 경찰의 보안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략 대응팀은 각 도로와 구역에서 범죄 발생 시 대응과 군중이 모인 곳의 통제를 담당하고 총기 난사 사건이나 인질극이 벌어졌을 때도 투입됩니다. 이들은 특수 제작된 폭발물 탐지기도 소유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시 최대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도 장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랜튼 국장은 또 대테러 위기 대응팀도 테러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빌딩 등의 보안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뉴욕 일원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예정돼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오늘부터 1월 1일까지 주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1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각 지역 관할경찰과 합동으로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곳곳에 음주 여부를 체크하는 DWI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응급차량에 먼저 길을 내주는 무브오버법 준수 여부 등을 함께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일반 차량으로 위장한 경찰차들을 도로에 배치하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도 적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말 연시에는 음주 단속 캠페인을 통해 총 4만 9천 장의 티켓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17,000장은 속도 위반, 1,730장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같은 부주의 운전인 것으로 조사됐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도 70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업체에서는 앞으로 추가 수수료 $4,000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전망된 $2,000에서 2배나 뛰었는데 정부의 생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16일 연방의회 민주공화 양당은 전문직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기업에 추가 수수료 $4,000를 부과하고 정부의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 지원금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업체가 같은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에 더해 추가 수수료 $2,000를 부과하고 9.11 테러 피해자의 의료 지원비에 쓰도록 하는 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액수를 2배 늘린 추가 수수료 $4,000를 부과하고 정부의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 지원금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비자 한 건당 추가 수수료 $4,000가 부과되고 이 방안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앞으로 10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연초로 이어지는 연말 할러데이 연휴, 여행객이 가장 많은 시즌 가운데 하나죠. 특히 올해는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의 수가 1억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0마일 이상의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수가 전국적으로 1억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4%가 증가한 것으로 연말 장거리 여행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서는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입니다. 여행객의 90%인 9,130만 명은 자동차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고 590만 명은 비행기로, 나머지 340만 명은 크루즈나 기차, 버스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연말 시즌 취업시장의 개선과 가스값 하락으로 연말 시즌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14일 기준 가스값은 전국 평균 $2 1센트로 지난해보다 32센트 하락했습니다. 비행기 요금도 저렴한 상태로 미국 내 40개 항공사의 연말 항공요금은 지난해보다 6% 하락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오는 31일부터 미취학 아동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었는데요. 법안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에 맨하탄 지법이 접종 의무화 규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맨하탄 지법은 17일 뉴욕시가 생후 6개월부터 5세 아동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로 요구하도록 한 시행령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마누엘 멘데즈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시가 주의회의 승인 없이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설명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일부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지난 2013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 아동이 뉴욕시 데이케어나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5명의 학부모는 뉴욕시가 적법한 법안 상정과 표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은 이번 판결에 백신 접종을 해야 뉴욕시 아동들이 독감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3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6일보다 57센트 하락한 배럴당 $34 9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2009년 2월 18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시장에서 내년 1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16일과 같은 배럴당 37달러 19센트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역시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약세를 면치 못한 것은 전날 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데다가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우려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일본이 내년에도 자금을 풀고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 분명한 상황에 달러화 강세 기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국제유가는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17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 가격도 1,049달러 60센트에 마감돼 2009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에 구매한 물건 중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있으시죠? 이번 연말에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은 예년보다 교환이나 환불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소비자 권익단체인 컨슈머월드는 대형 소매업체들이 올 연말 쇼핑 시즌에 구매한 물건을 환불, 교환할 수 있는 기간이나 정책을 새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수의 대형 소매업체들, 아마존이나 타겟, 삭스와 블루밍델스 등이 올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을 반품할 때 고객의 배송비 부담 없이 환불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반품할 때 고객들에게 15%의 배송비와 재입고 수수료를 부과해왔습니다. 대형 소매업체들마다 환불과 교환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내년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구매한 물건들을 반품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겟과 베스트바이 등의 업체는 VIP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환불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 더 연장했고 메이시스와 콜스, JC페니 등은 최근 환불 기한을 아예 없앴습니다. 다만 구매한 제품의 반품과 교환을 위해서는 영수증과 상품 박스, 사용 설명서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2일 발생한 샌 버나디노 총기 테러 사건에서 범인들에게 총을 제공한 남성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무기 제공 혐의와 테러 공모 여부도 조사받게 될 전망입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 버나디노 총격 테러범 사이드 파룩의 친구 엘리케 마르케스가 오늘 검찰 기소됐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마르케스는 테러 범행에 사용한 공격형 AR-15 반자동 소총 2정을 제공한 인물로 그동안 FBI로부터 수사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특히 검찰은 마르케스가 정식 총기 소유권 문서 없이 범인들에게 자동 소총을 넘겨준 사실이 적발됐다며 이미 3가지 중범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nd so untangling the motivations, which particular terrorist propaganda motivated in what way, remains a challenge in these investigations, and our work is ongoing there.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그의 SNS에는 미안하다,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뻤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르케스가 수사 핵심 인물이 된 이유 중 하나로 이번 범행의 공모 가능성을 시사하는 추상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사적인 메시지였을 뿐 공식적인 문서는 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Right? The investigation continues, but we have not found that kind of thing. These communications are private, direct messages, not social media messages. 한편 FBI는 마르케스가 총기를 구입한 시점에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테러범 파룩과 함께 파이프 폭탄을 제조한 정황까지 포착돼 테러 공모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패션 모델이라고 하면 날씬한 몸매를 떠올리지만 실은 정상 체중보다 한참 모자란 심하게 마른 몸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패션계에선 이와 정반대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모스크바에 새로 문을 연 한 모델 학교. 학생들이 한창 포즈 취하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 지망생들의 몸매가 보통 모델들과 좀 다릅니다. 기성복 사이즈 중 가장 큰 110 사이즈를 넘는 이른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Мало кто хочет
передавать знания. Вот это проблема. Да, у нас есть плюс-сайз модели в России, но никто не хочет делиться знаниями и рассказывать, как же стать моделью плюс-сайз. 과정을 이수하면 실제 패션쇼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곳의 학생들은 모델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날씬한 몸매만이 아름답다는 사회적 편견이 깨졌으면 좋겠다는 더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Вдохновлять своего мужчину, своих друзей, просто окружающих меня людей на то, что женщина полная может быть красивой, желанной, сексуальной. Это, наверно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미국에서는 이미 톱스타가 된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도 많습니다.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서는 최초로 대형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으며 패션계의 신데렐라로 떠오른 테스 할리데이. 165cm의 키에 체중이 110kg이 넘는 할리데이는 모델은 모두 날씬해야 한다는 편견을 깬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We are realizing that there needs to be more diversity in the industry. And I think, it's nice to turn on the television or to look in a magazine and see someone that looks like you and to feel like you can identify with them.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이 패션업계에 등장한 건 2000년대 중반부터. 비현실적으로 마른 모델들만 선호하는 패션업계에 비난이 쏟아지자 유명 패션 브랜드들이 이들을 패션쇼에 등장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은 이제 마른 모델의 전유물이었던 속옷 모델로도 당당히 런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I loved it, especially the lingerie. The lingerie was just on. That's something that's definitely lacking in the plus size industry. So the more I see, the happier. The more I want. 최근엔 피트니스 잡지 표지 모델로까지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If you are a runner and you're a size 20, you're not alone. And you shouldn't feel like you are. 자신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인식의 변화와 플러스 사이즈 의류 소비가 늘어나는 현실이 맞물리면서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카고에서 어제 10건이 넘는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17일 오전 6시 30분까지 약 17시간 동안 시카고 남부와 서부 주택가에서 모두 12명이 총에 맞아 17세 소년이 숨지고 7세 어린이를 포함한 11명이 부상했습니다. 특히 밤 9시 45분부터 10시 30분까지 단 45분 사이 무려 4명이 총격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7세 어린이는 엄마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사형정보센터는 올해 28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고 밝히고 지난해 사형 집행 건수인 35건에 비해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99년에는 98명의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49명으로 1970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기부금 허위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비영리기관의 기부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IRS는 지난 9월 각 비영리기관이 $250 이상 기부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번호 또는 납세자 번호와 기부금액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하탄의 한식당 요리가 뉴욕타임즈가 뽑은 2015년 뉴욕시 10대 식당 메뉴에 선정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솔잎을 섞은 나무의 연기로 고등어를 익힌 훈제 요리, 솔잎 고등어를 크리스마스 트리의 향이 나는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식당 오이지는 뉴욕의 유명 요리학교인 CIA 출신인 구태경 씨와 브라이언 김 씨가 지난 3월 오픈한 식당으로 젊은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월요일은 오후와 저녁까지 가끔 소나기가 오겠지만 기온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